LA 다저스 우승 퍼레이드 오늘 다운타운에서 열립니다. 다저스 구장에서의 우승 축하 행사 뒤 오전 11시부터 LA 시청에서 중앙도서관까지 퍼레이드 이어집니다. 오늘 우승 퍼레이드로 다운타운에는 교통통제 실시되고 있습니다. 퍼레이드 관람팬들은 대중교통 이용이 당부됩니다. 전국민 의료보험인 커버드 캘리포니아 가입 등록이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연례 메디케어 가입과 갱신 기간이 이어지는 가운데 의료보험 관계자를 사칭한 사기에 대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인타운 8가와 카탈리나 지역의 노숙자 텐트촌 철거가 진행됐습니다. 노숙자들은 쉘터로 이동했습니다. 오는 일요일 새벽 서머타임이 해제됩니다. 일요일 새벽 2시가 1시로 조정됩니다. 11월 선거 사전투표 열기가 뜨거운 가운데 이번 주말 사전투표소가 추가 운영됩니다. LA 카운티 648곳의 사전투표소가 운영됩니다. 한편 LA 한인회관에서도 3일 일요일, 4일 월요일 이틀간 한인회관에서 이동식 사전투표소가 운영됩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서남부 경합주를 찾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발생할 민주주의 차원 등에서의 위기를 부각하면서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우리가 승리할 것이란 점을 강조하고 유권자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트럼프 측 인사가 푸에르토리코를 쓰레기 섬으로 언급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푸에르토리코 출신인 배우 겸 가수 제니퍼 로페즈가 해리스 부통령 지지 연설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불법 입국자 문제에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해리스 재임 중 수백만 명의 갱단 등 범죄자들이 입국했다며 자신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대선 패배 시 대선 결과에 불복하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대선 여론조사 결과 초박빙의 승부가 예측되는 가운데 유권자들의 가장 큰 관심 중 하나는 장바구니 물가로 나타났습니다. 노동부가 10월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 대비 12,000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 전망치를 크게 밑돈 가운데 허리케인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의 노사가 4년간 임금을 38% 인상하는 내용의 협상안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파업이 종료될지 주목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유례없는 대규모 공세를 펼치고 있는 가운데 북한군 실전 투입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LA 클리퍼스가 피닉스 선수와의 경기에서 21점 차로 앞서다가 119대 125로 대역전패를 당했습니다. 클리퍼스는 시즌 2승 3패를 기록 중입니다. NFL 풋볼은 이번 주말 동안 LA 차저스는 클리블랜드와 LA 램스는 시애틀과 각각 원정 경기를 갖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79.4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맑은 날씨에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 72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4년 11월 1일 금요일 라디오솔 모닝 뉴스 2부입니다. 야, 저 사람들 일 안 하나? 네, 안 해요. 10만 명이 오늘 다저 스테디움 그리고 LA 다운타운에 10만 명 이상이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역사적인 순간 일보다 중요한 것들이 있죠. 내 인생의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잠시 LA 시청 상황 어떤지 한번 볼까요? KTLA 연결해 보겠습니다. 예. We are going to talk to some people who traveled very far for something that is very well worth it. Of course, behind me, we are standing right at the beginning of the parade route here at City Hall. So let's take you first to look at what you can expect because Gil Levis rocking the skies so that we can see exactly what we're dealing with on this Dodger Friday. That's right, Ginger. Drive is like because fully loaded up. We already saw parade. Couldn't do it in '88 or 2020, so I told my son we're going to do it this time. And oh man, it was an awesome World Series, but to be here, it's like a dream come true. From Colorado Springs, they flew in the other day. I want to talk to Emmanuel. You're the Dodgers, just Dodgers, any Dodger. I better send it back to you. Yeah. 벌써 시청에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 퍼레이드는 LA 시청에서 중앙도서관까지 연결이 됩니다. 이어집니다. 다저스 월드 시리즈 우승 기념 퍼레이드 관련 소식 이은 기자가 전합니다.
캐런 베스 LA 시장이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LA 다저스의 월드 시리즈 우승을 기념하는 퍼레이드 일정을 공개하고 퍼레이드를 안전하게 즐겨줄 것을 주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퍼레이드는 금요일인 1일 오전 11시에 LA 시청에서 시작해 스프링 스트리트 사우스 방면으로 향해 우회전 후 1가에서 웨스트 방면으로 간 뒤 좌회전해 그랜드 에비뉴에서 사우스를 향한 뒤 다시 5가에서 웨스트로 향하는 코스로 45분 동안 진행됩니다. 다저스 선수들을 비롯한 코칭 스태프는 버스에 탑승해 퍼레이드 구간을 행진하게 되며 퍼레이드가 끝난 뒤에는 다저스 스테디움에서 스페셜 티켓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메트로 관계자는 이번 퍼레이드로 인해 퍼레이드 주변 교통이 통제될 예정이라 퍼레이드 참석을 희망하는 주민들에게 메트로를 비롯한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LA 카운티 셰리프국은 다저스 팬들의 흥분은 이해하지만 안전하게 퍼레이드를 즐겨달라고 당부하고 폭죽 등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는 물건은 소지하지 말아달라고 강조했습니다. And I do want to remind our community as we continue this celebration that we have to celebrate and respect the win the Dodgers made by behaving responsibly. 다저스 우승 직후인 지난 30일 밤에는 LA 곳곳에서 다저스 팬들이 몰려들면서 다운타운에서 방화와 상점 약탈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는 바람에 일부 주민들이 체포된 바 있습니다. 지난 2020년 다저스의 우승 직후에도 다운타운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졌던 점을 언급하며 주민들 모두가 안전하게 우승 축하 퍼레이드를 즐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베스 시장은 퍼레이드가 끝난 뒤 점심 식사는 주변 레스토랑에서 하면서 지역 경제도 견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But I know that downtown restaurants will be open, and see, this is an opportunity that we're going to repeat many times. This is how a celebration and a victory and the city coming together can benefit our business community. 이날 기자회견에는 베스 시장을 비롯해 LAPD, LA 카운티 셰리프국, LA 메트로 관계자들이 다저스 저지를 비롯한 굿즈들을 입고 참석해 다저스의 월드 시리즈 우승을 축하했습니다. 베스 시장은 2020년 이후 다저스가 4년 만에 정상의 자리를 탈환하게 되어 기쁘다며 뉴욕 시장과의 우승 결과 내기에서 이겼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월드 시리즈에서 양키스가 이기면 베스 시장이 양키스 팀의 옷을, 다저스가 이기면 뉴욕 시장이 다저스 팀의 저지를 입는 내기였는데 다저스의 우승으로 기자회견이 끝난 후 바로 저지를 뉴욕으로 보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Good morning, everyone. I don't know how you are feeling, but I am feeling like victory. Victory. This is a wonderful day, and I know that the Dodgers plane just landed. LA 다저스 팀은 이날 오전 9시경 LA로 돌아왔습니다. 베스 시장과 LA 시의회 측은 추후 다저스 선수단을 LA 시청에 초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Absolutely, I would invite, not just to the mayor's office, I'm sure. The city council will be inviting the entire team in for a celebration.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프로야구 최고의 명문 구단인 LA 다저스와 뉴욕 양키스가 맞붙은 2024 월드시리즈가 최근 7년간 최다 시청자 수를 기록했습니다. 야후 스포츠는 이 팍스 TV를 통해 방영된 이번 월드시리즈 경기당 평균 시청자 수가 1,580만 명으로 2017년 이후 최다를 기록했다고 밝힌 것입니다. 이번 월드시리즈는 경기를 거듭할수록 시청자 수가 늘어났습니다. 다저스가 우승을 확정한 5차전 평균 시청자 수는 1,860만 명으로 역시 2017년 이후 최다를 찍었습니다. 뉴욕보다 우승을 눈앞에 둔 LA에서는 훨씬 높은 관심을 보이면서 시청률 21.1%, 점유율 55%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번 월드시리즈는 일본 출신 선수 오타니 쇼헤이와 야마모토 요시노부의 출전으로 일본에서도 역시 뜨거운 반응이었습니다. 일본의 1, 2차전 평균 시청자 수는 1,515만 명으로 미국 평균 1,440만 명보다 오히려 높았습니다. 5차전까지 일본 시청자 수 또한 집계 된다면 미국보다 높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한편 이번 월드시리즈를 중계한 팍스뉴스는 이 경기당 평균 4,430만 달러의 광고 수입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저희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 해주시는 청취자분께서 오늘 아침에 지금 메트로
링크를 타고서 이동 중인데 출근 중인데 메트로 링크 안에 파란 옷 입은 팬들로 가득 찼고 좌석에 앉을 자리도 없을 만큼 사람들이 빽빽히 모여서 다운타운으로 이동하고 있다라고 제보해 주셨습니다. 아침 출근길 제보 대단히 감사합니다. 잠시 KT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Alright guys, we are right here. This is the parade route on 1st and Grand. I want to go quickly to a map because I want you guys to check out this map so you can see where the parade is going today. It's a 45-minute parade. It kicks off at 11 a.m. It starts right in front of City Hall, Agman Park, and then it's going to go right over to Flower and 5th. And it's going to be amazing. All right, Breaker Jessica, I don't know if you noticed something about me, but I've got a new outfit here. You know, the fans, they said that my outfit was not serving today, and they wanted something better. 자, 오늘 they 오늘 had me 퍼레이드는 ditch 계속 my 전해드린 대로 시청에서 LA 중앙도서관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LA 다저스 소셜 네트워크, LA 시청 소셜 네트워크 등등을 보면 퍼레이드 루트, 퍼레이드 진행 경로가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그 지역 대부분 지역이 교통이 통제되니까 이 지역 지나신 분들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A시 메트로 관계자들은 대중교통 이용해 줄 것을 2번, 3번 강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LA 시청에서 LA 중앙도서관까지 이동을 하는 퍼레이드 경로인데 그럼 중앙도서관 가서 좀 기다리고 있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오늘 하루 도서관 문 닫습니다. 네, 퍼레이드 때문에 문 닫습니다. LA 퍼레이드 때문에 오늘 하루 문을 닫기 때문에 중앙도서관 이용하시려고 생각하셨던 분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또 이 학교 아이들 픽업하셔야 되는 분들은 다운타운 지나실 경우에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시에 시작되는 퍼레이드는 11시 45분에서 12시 사이에 끝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다저스 선수들 모두 다저스 스테디움으로 이동해서 다저스 스테디움에서 만들어진 특설 무대에서 이제 또 월드시리즈 우승 이벤트를 갖게 됩니다. 이 월드시리즈 우승 이벤트는 티켓을 미리 예약한 사람들만 입장할 수 있는데요. 제가 지금 보니까 주차 티켓이 남아있어요. 남아있는데 주차 티켓 70불입니다. 네, 입장료가 70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팬들을 위한 이 다저스 행사가 LA 다운타운과 다저스 스테디움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 이 지역 지나시는 분들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저스 스테디움에서 열리는 행사는 12시 45분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LA 교통국은 원활한 교통 흐름, 안전한 접근을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요. 퍼레이드 경로 주변에 100명 이상의 교통 담당관이 배치돼서 차량 통제, 교통관리 지원할 예정입니다. 특수 접근 경로, 이 다저스 스테디움 익스프레스 레인, 주요 교차로 이런 곳에는 특설 노선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모든 참가자와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선제적인 조치 취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는데 도로 폐쇄겠죠. 선제적인 조치, 도로를 모두 통제할 예정입니다. 비상운영센터는 2단계로 운영되며 20개 이상의 부서가 퍼레이드 전후로 조직적으로 효과적인 대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혹시 폭동이 발생하지 않을까,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지 않을까 이런 거에 대비하는 상황입니다. LAPD는 퍼레이드 경로와 주변 지역 그리고 다저스 스테디움 근처에 경찰을 집중 배치해 안전을 강화한다라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비즈니스 및 커뮤니티를 보호하기 위해서 전략적인 조치를 통해 폭력이나 위험 행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강화할 것이다라고 어제 LAPD는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관용 없다라고도 덧붙인 상태입니다. 버스에 불을 지른 용의자를 찾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무서운 경고죠. LAPD는 지역 그리고 주 법 집행기관과 긴밀히 협력해서 효과적인 대응을 할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응급 의료 서비스 팀도 곳곳에 배치돼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LA 통합교육부 평소와 똑같이 정상 운영을 하는데 오늘 LA 통합교육부 학생들도 모두 다 다저스 옷 입고 와라 라고 해서 다저스 옷 입고 등교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아무튼 오늘 다저스의 날입니다. 이제 나흘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에서 사전투표 참가자가 전체 유권자 절반을 넘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기관 갤럽이 지난달 14일부터 27일까지 전국의 성인 1,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해서 어제 공개한 이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34%는 사전투표를 하겠다고 밝혔고 20%는 이미 투표했다고 답한 것입니다.
이로써 사전투표를 했거나 할 계획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54%로 당일 투표하겠다는 응답자 비율보다 높았습니다. 갤럽 조사상의 사전투표율 대상자는 예상치는 2020년 대선의 사전투표율에 비해서 10%포인트 떨어진 것이긴 하지만 4년 전 대선이 코로나 팬데믹 와중에 치러져서 유독 우편투표 비율이 높았다는 것을 감안할 때 이번 사전투표율 역시 높은 수준으로 보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사전투표를 한 유권자 수는 전국에서 전날까지 5천만 명을 넘기며 2020년 선거 전체 투표자의 3분의 1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미연합회가 선거 당일인 11월 5일까지 한인 유권자 투표 동료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미연합회는 투표 관련 정보나 투표용지 이해를 위한 도움이 필요한 한인 유권자들은 투표용지를 지참하고 이 기간 평일에 한미연합회를 방문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연합회 유니스 송 대표는 한인들이 던지는 표가 모이면 목소리가 되고 한인의 권익을 높일 수 있다며 한인 커뮤니티 목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유권자들에게 적극적으로 투표해 줄 거를 당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한미연합회 측은 사전에 유권자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투표센터에서 조건부로 유권자 등록을 하고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할 수 있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투표 안내 일정은 오늘 금요일 그리고 4일 월요일, 선거 당일 5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사이입니다. 주소는 3727 웨스트 6가 305호입니다. 한미연합회 주소 지금 불러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3727 웨스트 6가 305호입니다. 한미연합회가 선거 당일까지 유권자 투표 동료 캠페인 그리고 투표를 돕고 있습니다. 11월 1일 금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주말을 하루 앞둔 오늘 남가주 지역 쾌청하겠고 낮 기온 어제보다 2, 3도가량 내려앉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구름이 몰려서 점차 흐려지겠고 내일 밤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오늘보다 낮 기온이 5, 6도가량 떨어지겠습니다. 일요일의 낮 기온도 토요일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일요일은 점차 구름이 걷혀서 한낮에는 풍부한 햇살이 비쳐서 토요일보다는 온화하게 느껴지겠습니다. 다음 주 초에도 남가주 지역은 맑은 날씨 이어지겠고 낮 기온은 조금씩 높아지지만 당분간 다음 주 중까지도 예년 기온을 밑도는 서늘한 가을 날씨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72도, 밤 최저 기온은 49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1도, 54도, 밸리와 일란드 암파이어 지역 75도, 48도, 해안 지역은 68도, 55도 예상됩니다. 한국 오늘도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남부와 제주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 48도, 낮 최고 기온은 74도 예상됩니다. 요새 메디케어 가입 및 갱신 기간입니다. 또 시니어분들 가입하고 갱신한 분들 상당히 많으시죠. 계속 돌봐주는 에이전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갱신해주고 가입시켜주고 하는 브로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없는 분들도 많고 그러다 보면 가끔 전화가 와요. 내가 가입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플랜이고 야 얘들은 $100씩 준대. 반드시 주위분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는 12월 7일까지 연례 메디케어 가입 및 갱신 기간이 이어지는 가운데 의료보험 관계자를 사칭해 시니어들을 노리는 메디케어 사기범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한인 시니어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전미 은퇴자 협회는 사기꾼들은 메디케어 수혜자에게 중요한 시기라는 것을 알고 있다며 이를 악용해 다양한 방법으로 사기 범죄를 시도하니 주의해야 한다라고 전했습니다. 은퇴자 협회는 사기범들이 보험업체 관계자로 위장해 아까 말씀드렸죠. 돈을 준다거나 무료 선물이나 기간 한정 특별 혜택을 내세우면서 전화와 이메일을 보내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며 메디케어 플랜을 홍보하는 전화나 이메일 또는 낯선 방문객에게 민감한 메디케어 정보나 개인정보 절대 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방거래위원회 소비자감시 네트워크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서 신고된 메디케어 등 사기 사건은 무려 260만 건입니다. 이로 인한 피해액은 103억 달러입니다. 당국에 따르면 메디케어 관련 사기는 연간 내내 발생하지만 연례 갱신 기간에 특히 심해진다고 합니다.
건강 관련 정보나 보험에 대한 이해도가 낮거나 제한적이며 언어 및 소통의 어려움이나 사회적 고립 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은 시니어들은 이런 시기에 매우 취약하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전문가 및 관련 기관들에 따르면 잘 알려진 사기 유형 중 하나는 정부기관 또는 메디케어 관련 회사 직원으로 위장해 전화를 걸거나 이메일을 보내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종종 메디케어 번호가 만료됐다거나 갱신을 위해서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사기범들은 또 가짜 보험 에이전트로 위장하는 경우도 있고 가짜 메디케어 카드를 제공한다는 유형도 있습니다. 또 갱신 기간 동안에 새로운 메디카드를 보내주겠다며 하면서 수수료를 요구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밖에 갱신 기간 동안 무료 검사, 무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메디케어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취득한 메디케어 번호를 사용해 허위 청구를 하거나 개인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사기 수법을 쓰고 있다는 게 당국의 설명입니다. 이 외에 메디케어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고 하면서 가짜 웹사이트를 유도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이트들은 개인정보 수집 및 금융 사기를 위해 디자인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화를 받아서 뭔가 금융 관련된 일을 내가 하거나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하는 일을 내가 할 경우 반드시 주위 사람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들은 메디케어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모르는 사람에게 메디케어 카드 번호, 소셜 카드 번호를 절대 알려주지 말 것. 메디케어 번호를 알려주면 뭔가를 주겠다는 전화, 이메일, 문자 등을 받으면 그 즉시 무시할 것. 무료 의료 서비스를 대가로 돈이나 선물을 제한하면 이를 거절해야 할 것. 이런 시니어들의 각별한 주의를 전문가들은 당부하고 있습니다. 어제 LA 한인타운 팔가와 카탈리나 지점에서 노숙자를 쉘터로 옮기는 인사이드 세이프 프로젝트가 시행됐습니다. 이외 로컬 소식 보도국에서 전해드립니다. 31일 LA 한인타운 팔가와 카탈리나 지점에서 노숙자를 쉘터로 옮기는 인사이드 세이프 프로젝트가 시행되었습니다. 이날 인사이드 세이프 프로젝트를 통해 10여 명의 히스패닉 노숙자들이 쉘터로 옮겨졌습니다. 특히 해당 구간은 인근의 학교를 비롯한 비즈니스들이 밀집된 지역들이다 보니 지역 주민들이 노숙자촌을 정리해달라는 민원이 많았다고 합니다. LA시 관계자들은 노숙자 문제가 있는 구간의 인사이드 세이프 프로젝트 시행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신고수가 중요하다며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가입 등록이 1일부터 시작됩니다. 대선 막바지에 오바마 케어의 미래가 주요 이슈로 부상했으며 공화당 지도부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오바마 케어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에 입성하게 되고 공화당이 연방의회를 장악하면 오바마 케어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날 것은 거의 확실합니다. 이번 주 초 마이크 존슨 연방하원의장은 펜실베이니아에서 열린 선거 유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오바마 케어를 대대적으로 개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존슨 의장 사무실은 오바마 케어를 완전히 폐지할 계획은 없다는 성명을 발표했지만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할 경우 연방정부와 사회 프로그램을 재편하기 위해 존슨 하원의장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는 앞서 대선 토론에서 오바마 케어를 손보기 위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1100만 명까지 떨어졌던 오바마 케어 등록자 수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급증했습니다. 오바마 케어 가입 기간은 1월 15일에 종료되지만 내년부터 보험 커버를 받으려면 12월 15일까지 가입해야 합니다. 라디오 서울 보도국 뉴스룸입니다.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날입니다. 근데 이번 주 일요일은 좋아하는 날인가요? 네, 잃어버렸던 한 시간을 되찾는 날입니다. 아, 썸머 타이밍가 참 안 멋져지네요. 일광절약 시간제 썸머 타임이 11월 3일 해제됩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일요일 새벽 2시를 1시로 조정하면 됩니다. 한국과의 시차는 13시간에서 14시간으로, 서부의 경우 16시간에서 17시간으로 각각 벌어지게 됩니다. 썸머타임은 낮이 길어지는 여름철을 앞두고 시간을 1시간 앞당겨 저녁 때 해가 지는 시간을 늦추는 제도입니다. 에너지를 절약하고 경제활동을 촉진하자는 취지로 애리조나주와 하와이, 괌, 푸에르토리코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썸머타임이 해제되면 시계반을 다시 1시간 뒤로 돌리면 됩니다. 썸머타임은 연방법에 따라 3월 둘째 일요일에 시작돼 11월 첫째 일요일에 종료가 됩니다. 하지만 매년 이렇게 두 차례 시간을 조정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사회적 비용, 수면 시간 변화에 따른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존폐 논란이 계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심지어 주민 발의안까지 나와서 썸머타임 폐지하는 게 통과가 됐는데도 통과가
적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죠. 연방 상원과 하원에서 썸머타임을 영구적으로 적용하는 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최종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썸머타임을 없애네 마네 이런 이야기들도 많았는데 썸머타임을 적용해놓고 보니 그 시간대가 더 좋다. 그러니까 아예 이거를 고정시켜서 더 이상 썸머타임을 적용하지 말고 썸머타임 시간을 그냥 평생 사용하자. 이런 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한 것입니다. 또 주의회 협의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19개 주에서 썸머타임을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이나 결의안이 통과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캘리포니아에서도 주민 발의안을 통해서 썸머타임을 해지하거나 아니면 그 시간을 계속 적용하는 주민 발의안 통과가 됐는데 이 썸머타임을 영구화하려면 연방의회 입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 차원에서 이런 법안을 통과시킨 지역도 연방의회 입법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연방법원 각 주가 자체 선택에 따라 썸머타임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썸머타임은 3월 9일에 시작돼 11월 2일에 종료됩니다. 썸머타임은 미국 외에도 세계 70여 개국에서 시행되고 있고 70여 개국에서 똑같이 썸머타임을 없애자라는 주민들의 목소리는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항공이 샌프란시스코 취항 30주년을 맞았습니다. 이외 타운 소식 보도국에서 전해드립니다. 대한항공이 샌프란시스코 취항 3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대한항공은 29일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 지난 30년간의 발자취를 기념하고 고객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탑승객 대상 기념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날 인천행 대한항공 K24편 30번째 탑승 수속 승객에게 샌프란시스코와 인천 왕복 이코노미 항공권 한 장을 증정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이날 K2024편 탑승객 전원에게 취항 3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한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뉴욕의 비영리 문화예술단체 뉴욕 한인예술인협회가 디자인한 에코백과 샌프란시스코의 명물이자 세계 3대 명품 초콜릿 중 하나로 꼽히는 기라델리 초콜릿을 선물해 고객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30일에는 그랜드 하얏트 샌프란시스코 그랜드 볼룸에서 이경현 대한항공 미주지역본부 여객팀장, 정윤석 대한항공 미서부 지점장을 비롯한 현지 주요 인사 및 대리점 관계자 80여 명이 참석해 노선 취항 30주년을 기념하는 만찬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노선은 지난해 총 탑승객 수 17만 6천여 명으로 서부 노선에서 로스앤젤레스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승객을 실어날랐습니다. 한미은행이 카드 결제 플랫폼 회사인 클로버와 함께 제품 시연회를 개최했습니다. 31일 오렌지 카운티 플러턴 지점에서 제품 시연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장에는 사전 예약한 은행 고객들과 인근 지역 비즈니스 업주들이 방문했으며 한미와 클로버는 POS 시스템과 서비스 가격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한미은행은 1일은 LA 한 인타운 버몬트 지점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한 차례 더 시연회를 개최합니다. 라디오 서울 보도국 뉴스룸입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뉴멕시코주에서 행한 유세에서 우리가 뉴멕시코에서 이길 이유, 국경 문제가 가장 심각한 곳이 이곳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문제를 해결할 줄 아는 유일한 사람이 나라며 4년 전 내가 대통령일 때는 뉴멕시코주에 불법 이민자 문제는 없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어서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재임 중 10,000명의 유죄 선고를 받은 범죄자와 수많은 불법 외국 갱단 구성원 수백만 명이 국경을 넘어 뉴멕시코주로 들어왔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불법 입국자 범죄에 의해서 자녀를 잃은 한 여성의 육성을 담은 영상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심을 자극했습니다. 선거 전 막판에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 대선 결과 불복 등을 지적하면서 민주주의 위협론을 부각하는 네거티브 캠페인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해리스 행정부 임기 중 악화한 국경 문제의 네거티브 공세를 집중하는 양상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뉴멕시코주 유세에 이어서 경합주 네바다를 찾아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은 어제 서남부 경합주를 찾아서 자신의 경쟁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에 발생할 민주주의
이 차원 등에서의 위기를 부각하면서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지난 7월 등판 이후 계속된 상승 모멘텀이 이달 들어서 주춤한 가운데 해리스 부통령은 자신이 언더독, 즉 약자라는 메시지를 버리고 대선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유권자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어제 이제는 미국의 새 세대의 리더십이 필요하고 나는 여러분에게 차기 미국 대통령으로서 그 리더십을 제공할 준비가 됐다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에 대해 알고 있듯이 저는 거친 싸움이 두렵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사로서 자신이 담당했던 사건 등을 열거했습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른바 내부의 적 발언과 관련해 트럼프는 집무실에 에너미 리스트를 갖고 갈 것이지만 나는 취임 첫날 투두 리스트를 갖고 출근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해리스는 이날 또 다른 경합주 네바다주 리노에서 진행한 유세에서도 이와 비슷한 취지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초래할 민주주의 위기 등을 거론한 뒤에 트럼프의 고율 관세 정책과 기업 감세 공약 등을 비판하면서 자신의 차별점을 부각했습니다. 미국 유권자들의 이번 대선 관심, 역시 물가에 쏠려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팬데믹으로 인한 물가 상승으로 생활비가 더 비싸졌고 대선에서 크게 부각됐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공화당 전략가 마크 캠벨은 식료품점의 물가가 주요 이슈가 된 50년 만의 첫 대선이라며 제임스 카빌의 유명한 경제 때문이야 이 멍청아라는 말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물건값이 얼마인지가 문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최근 자신의 경제 대응에 대한 유권자들의 생각에 영향을 미쳐 트럼프 전 대통령과 격차를 좁히는 데 성공했지만 물가 상승은 여전히 초박빙의 주된 이유 중 하나입니다. 11월 5일 대선을 앞두고 이른바 쓰레기 발언을 둘러싼 공방이 격화한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여성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나는 여성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한 것을 두고 민주당 대선 후보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어제 쟁점화를 시도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이번 대선을 사실상 낙태권 대 반낙태권 구도로 짜면서 여성 유권자로부터는 상대적으로 더 높은 지지를 받는 상황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여성의 의사에 신경 쓰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바로 대응에 나선 것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날 위스콘신주 그린베이 유세에서 불법 이민자에 대한 성폭력 등의 강력범죄 문제를 거론하며 자신은 여성을 보호하겠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트럼프는 자기의 스태프들이 여성 보호 등과 같은 표현이 부적절하다며 사용을 자제할 것을 요청했다고 거론한 뒤에 나는 아니다. 나는 이 나라의 여성들을 보호할 것이다. 나는 여성들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고도 전했습니다. 한편 성추행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여성 작가에게 거액을 보상하라는 판결을 받기도 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남성에 비해서 현재 여성 지지는 상대적으로 약세인 상황입니다. 사전투표는 민주당에게 유리하다는 전통이 올해도 반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사전투표를 한 유권자들 상대로 한 각종 여론조사에서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압도하고 있다라고 소개했습니다. ABC와 여론조사기관 뉴소스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사전투표를 밝힌 유권자 사이에서 해리스 부통령은 62%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뉴욕타임즈가 한 공개 여론조사에서도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했다는 사전투표 유권자들은 59%로 나타났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코앞에 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하나님을 천국에서 데려올 수 있고 하나님이 개표원이 된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민주당 텃밭인 캘리포니아에서도 우리는 이길 것이며 그저 정직한 투표가 이루어지도록 하면 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미국 내에서는 패배 때 대선 결과에 불복하기 위한 사전 정치 작업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CNN 방송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 뉴멕시코주 유세에서 이같이 발언하며 2016년, 2020년 대선 당시 뉴멕시코주에서 진행된 투표가 조작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는 2016년 대선에서는 8%포인트 차, 그리고 2020년 대선에서는 11%포인트 차로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밀려 멕시코주를 내줬는데 이 모든 것이 부정선거 탓이고 진짜 승자는 자신이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나드솔 모닝뉴스 경제뉴스 좀 전해드려야 되는데 스포츠 시간에 나가고 있죠. 저희 스포츠 소식은 아까 LA 다저스 퍼레이드 뉴스 초반에 해드렸으니까 저희가 경제뉴스 좀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상의 안 했다고 김유정 앵커가 째려보고 있습니다. 자, 대선을 앞두고 신규 일자리가 4년 만에 가장 적게 증가하는 고용 쇼크를 기록했습니다.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 대비 12,000명 증가했다라고 노동부가 밝혔는데 팬데믹 여파로 고용이 대폭 감소했던 2020년 12월 이후 3년 10개월 만에 가장 적은 고용 증가폭입니다. 한 달 만에 고용 쇼크 수준의 증가폭을 기록하면서 고용시장 둔화 및 경기 악화에 대한 우려가 다시 커질 전망입니다. 보잉노사가 4년간 임금을 38% 인상하는 내용의 협상안에 잠정 합의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오늘 아침 보도했습니다. 보잉 최대 노조인 국제기계항공노동자연맹이 회사 측으로부터 향후 4년간 임금 38% 인상과 협상 타결 시 $12,000 보너스 지급을 제안받았다고 밝힌 것입니다. 이번 제안은 보잉 노조가 지난달 23일 4년간 35% 임금 인상을 해주겠다는 사측의 제안을 거부한 지 일주일 만에 나온 것입니다. 주말에 불금 저희가 자주 얘기를 하죠. 그래서 유튜브에 저희가 댓글로 항상 불금 이야기를 하고 그럽니다. 보통 식사하러 혹은 맥주 한잔하러 어딜 많이 가십니까? 패밀리 레스토랑 한때 막 대유행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패밀리 레스토랑 하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대명사격인 식당이 있죠. TGIF. 네. TGIF가 파산 위기에 몰렸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등에 따르면 텍사스 댈러스에 본사를 둔 TGIF는 수일 내에 텍사스 지방법원에 챕터 11 파산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현재 상황이 유동적이다라고 소식통 등은 정하고 있습니다. TGIF는 최근 수년 동안 후터스 등 경쟁업체들에 밀려서 영업 부진에 허덕였고 매출 역시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재정 상태는 악화했고 2022년부터 대출 금리가 급등하면서 부채 상환 불능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GIF의 매출은 지난해 7억 2,800만 달러를 기록해 전년도에 비해서 15%가 줄었습니다. 전국에서 292개 매장을 운영했는데 이는 2021년보다 11% 감소한 규모입니다. 오늘 프라이데이인데 TGIF 프라이데이 좀 미안한 소식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2024년 11월 1일 금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솔 모닝뉴스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